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 되면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수업 요약을 하면은 그동안 이제 수업에서 했던 이야기를,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진짜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뭘 했는지를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어 시험 100점 맞고 왔다고 오늘 보여주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전 참 고마워요. 그게 왜 고맙냐면은, 원래 되게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성향인데 그거를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선택적인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시야가 자주 이렇게 의자가 돌면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고정을 했어야 됐고, 지금도 현재 이런 식으로 아이가 뒤로 좀 기대서 시야에 많은 것들이 잡히면은 집중이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오늘 수업할 때도 항상 이 화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화면이 보이겠지만 거기에 이제 아이 화면이 같이 옆에 나와요. 그럼 저는 진짜로 모니터 요만한 데서 아이 화면 요만한 거를 거기에다가 하루 그냥 수업 내내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이 눈이 어디로 돌아가나, 뭘 보나, 내지는 눈이 풀려 있나, 아니면은 눈을 부릅뜨고 있나, 어떻게 하나를 다 봐요, 정말로. 왜냐면 그걸 안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5분 지점 정도에 아이가 집중이 한번 돌아가요.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눈이 아래쪽, 요쪽으로 향해 있어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하냐면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캐치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한 5초 정도 있다가 정신을 차려요.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던 의식이 저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아이한테 많이 일어난 일인데, 뭘 하다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내 의식은 딴 데 가 있고 의식이 아닌 다른 것은 수업에 앉아있는, 무의식적으로 할 수는 있는 행동들, 수업에 앉아있거나 듣는 척을 하거나 내지는 가만히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의식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5초 정도의 기억이 사라져요. 완전히.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에 애초에 없는 거예요. 의식이 거기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놓인 상황을 인지하면 그때부터 대답을 하려고 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묻지 않았는데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항상 해왔듯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겠냐, 의식이 돌아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고, 그런 횟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었어요. 이젠 거의 없어요. 솔직히 이번 수업에서도 오늘 수업 딱 2번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지적했을 때랑 그 다음에는 대답을 이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중간에 몇 분인지 저희가 정확히 마킹을 안 해놨는데 그때 보면 눈이 풀려 있어요. 입이 살짝 열려 있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허덕허덕 대고 있는 거예요. 뇌가 피곤해서. 근데 그때가 첫 번째 이제 영상 파일 보내드리잖아요. 수업 영상 끝나기 직전 한 4분 정도 지점이었을 거예요. 3분 정도 지점. 그래서 2분 정도 지점. 그래서 거기에서 수업을 끊고 필요하다면 세수를 하고 와도 좋다.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해보자. 우리 해봤자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수업이 임하기 시작해서 20분을 더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뇌가 훈련이 돼야 돼요, 점점. 지루한 상황에서 덜 지루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인간은 재미를 마음의 화폐로 쓰기 때문에 결국 재밌는 거 하는 거죠. 아이스크림도 재밌으니까 먹고 술도 재밌으니까 먹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인데, 근데 아이가 부족한 능력이 그건 거예요. 지루한 것에 덜 지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루한 것에 남들보다 더 지루해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게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오늘 남들은 캐치 못할지 모르는데 저는 마음이 진짜 아팠던 게, 아이가 모니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화면에. 몸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저는 그게 왜 아냐면은 제가 오늘 영상을 켜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제가 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약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그 아이한테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ADHD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는 뭘 가르쳐줄 때 잘 안 되는 걸 본인이 인지하면은 그때부터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책상에 얼굴을 박고 문제를 딱 한 개만 이렇게 딱 보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시야가 돌아갈 곳을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면 그 친구는 얼굴을 책상에 박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지금 학생이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게 어떤 마음일지 저는 알겠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노력하는지를 알겠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픈데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아이가 요즘 이빨이 나서 많이 울어요.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돼서 누가 이 몸의 진짜 주인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의식이 집중하고자 하는 곳에 무의식이 같이 따라와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책상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가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걸 다 봐도 아니야, 난 이거 볼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딱 집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걸 보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노력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게 왜 다른 애들도 다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이게. 저는 알아요. 저도 그런 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지금은 되죠. 근데 되기 전까지는 그거가 불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근데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해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고마운 일인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오늘 가르친 거, 배운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양이. 모르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이런 문장이죠. 이런 게 지금 앞에 관사에 대한 것들이 약간 뚜렷하지 않아요. my가 되든지 no 되든지 some이 되든지 이런 게 약간씩은 웬만큼은 다 잡혀있는데 most of the가 안 잡혀있더라고요. 대부분에. 그래서 그거 하나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층, sea layer이라는 걸 분명히 배웠을 텐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배웠는데 모른다는 건 왜 그러냐면은 배웠는데 머릿속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뭔 소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sunlit zone 내지는 sunlight zone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가르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는 hyphenated adjective를 배웠습니다. 즉 hyphen, dash 이게 붙어서 합쳐져서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가르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friendly looking dog 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작동 원리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하면서 영어 쪽으로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hyphenated adjective를 봤을 때 이건 사실상 한국인이 배우기 정말 쉬운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근해 보이는 개, 딱 어순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안 해주면은 나중 가서도 자기가 캐치를 못해요. 저도 이거 오래 걸렸어요, 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주고 있고요. 모르는 것들 하나씩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know, knew, known에다가 knowing까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다가 hyphenated verb를 어떻게 하냐, well known이라는 형용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I bought well known games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twilight zone이 다음이에요. 200m까지가 sunlit zone이고 그 다음에 twilight zone이 이제 200m부터 1000m까지 1km까지 내려가는데 거긴 twilight zone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문제는 twilight이 뭔지 아냐라고 했더니 모른대요. 황혼을 써줬더니 황혼이 뭔지 아냐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대답을 안 하죠. 황혼도 모른대요. 그럼 배워야죠.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질 무렵이 황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진들을 뽑아보고 사진을 넣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황혼이란 걸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학원 가는 길에 황혼을 본대요. 10분 정도 걸어서 가는데. 그럼 너의 기분은 어떠니? 그리고 너의 황혼, 네가 본 황혼의 색깔은 어떤 것이니? 했더니 여기래요. FD841F 이 정도의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감정이 일어날 만한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황혼이라는 것의 색깔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그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기억했을 때 쓸 것 같다 내지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일말에 단서라가 또 있는 뭔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듭니다. I see the healing twilight on my way to the academy 이렇게 해서 나는 학원 가는 길에 힐링되는 황홀을 본다. 이것 또한 이런 식으로 hyphenated로 엮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쳤고요. 또 뭐가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 몇 명 내지는 우리 중 누구라도 라는 문장 그 다음 내지는 우리 중에 아무도 라는 문장 이 세 개가 약간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의 영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솔직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 특이점 온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온 다음부터 모든 게 다 쉬워지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급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미싱 링크는 분명히 발생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을 때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빼곡빼곡 빡빡하게 다 집어 넣어주고 있고, 이 안케 알고리즘을 위해서 아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놓칠 방법이 없게끔 제가 설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하나씩 다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아무 때나 꺼내고 싶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요약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너무 잘 배워줬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잘해낸 거예요. 진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그 지금 5학년 때, 4학년 때로 돌아가서 저랑 똑같은 선생님을 만난다고 해도 전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대단한 거예요. 저보다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요. 수업 끝나고. 그래야만 했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말해줘야 됐고 저는 표현을 충분히 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잘해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너무 잘해줬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